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저항에 맞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한다는 말입니까? 8개월 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 공론화 결과를 뒤엎은 연금개혁, 장시간 근로에 노조를 악마화한 노동개혁, 5살 조기 입학만 기억나는 교육개혁 아닙니까? 4대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고집만 관철하려는 4대 독선입니다. 언제까지 이 마이웨이를 이어갈지 국민의 인내도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의 자화자찬도 기가 막힙니다. 지난 5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정성과 및 향후 과제라고 하는 브리핑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어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안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라고 외교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고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정권이 누구이길래 이런 자화자찬입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를 위협하는데 우리도 파병해야 되겠다 하는 정권 아닙니까? 임기 절반을 남겨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인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잘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반응이 74%에 이릅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릅니다.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수준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후에 있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이 아닌 통렬한 반성과 사과부터 내놔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은 물론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합니다. 부자 감세, 또 안일한 경제 낙관론, 이런 재정 경제 정책의 기조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반부터 엉망진창이었던 전면적인 인적 쇄신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내 민생회복 예산 확보와 입법의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광장과 거리에서 정권에 맞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월 소득이 162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191만 4,440원보다 30만 원이 적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인한 파산 위기,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 배달 수수료와 테이블 오더 수수료 등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매일매일 옥죄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이익은 바로 직전 2분기 대비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뒷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월 달 내에 배달 분야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만 11월이 된 지금도 정부 지원 대책은 백지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더욱 가관입니다.
월 소득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다 30만 원이 적은데 1년에 배달비 지원을 30만 원 해주겠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배달비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재검토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 매출 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자영업 소상공인을 살리는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